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은혁 2주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저는 못 들어온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최상목이가 임명하면 들어오잖아요. 최상목이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마은혁이 2주 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마은혁이 2주 안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요, 최상목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겠죠? 아니,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로 대답해달라고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딱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세게 최상목을 밀어붙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점잖게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으니 네. 임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최상목이 안 하겠죠. 네. 그런데 너 왜 최상목 임명 안 해? 안 그러면 너 탄핵시켜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면 그러면은 하겠죠. 뭔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 오늘 왜 평이 그래요? 오냐고요? 안 오냐고요? 2주 안에. 아니, 그 2주 안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아니, 오늘 정 변호사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 변호사님 이거 저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아니,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 몇 대 몇. 이게요, 너무나도 사람들마다 이게 생각들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 마은혁이가 실제로 재판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쪽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8대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면은 굳이 마은혁이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5대3이라고 하면 우리 쪽 사람들은 5대3이 제일 많은데, 만약에 5대3이면 이라서 기각이 될 것 같으면 마은혁이를 반드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분석이 맞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마은혁 2주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자, 여러분, 들어오면 들어온다?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기간을 제가 2주를 잡은 것은 뭐 한 달 뒤에는 오겠죠. 근데 2주를 잡은 거 일단 같이 얘기해봐. 저는 못 들어온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최상목이가 임명하면 들어오잖아요. 최상목이요? 좀 있으면 최상목도 자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뉴스를 보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 대통령 임의 거부 안 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국회에서 헌법에 따르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정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정해주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헌법 침해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다만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이가 현재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각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면요, 아주 이상하고 얍실한 결론이었어요. 마은혁이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야? 아니? 절차는? 맞아. 그거 인정. 다시 얘기하면, 자, 최상목 네가 결정해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1-2를 보면 답이 또 보입니다.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맞아요. 헌재가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안 묻혀요. 대신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를 누구한테 던졌죠? 최상목 네가 해.
여러분 최상목이요.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운수가 나빠요. 지금요. 대행에 대행을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요. 일단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최상목이요. 목숨이 두세 개 아닌 이상은 임명 못합니다. 그래서 최상목이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덕수가 와서 하세요. 한덕수가 오겠죠. 한덕수 오시면 그분이 하세요. 전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아유, 대통령 대행이 하셔야죠.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최상목 마음 같은 거 읽을 필요도 없다. 못 한다. 자, 정 변호사님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강수를 쓰는가의 문제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변호인,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 언론을 보면은 지금 이미 고발장을 써놨대요. 최상무기에 대해서. 무슨 고발장입니까? 그랬더니 직무유기래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말에 따르면 뭡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따르면 최상묵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임명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언제든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마은혁을 빼고 8명으로도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는 현재의 민주당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굳이 뭡니까? 최상묵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론을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냅두고 8명으로 선고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쪽 사람들이 보수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5대 3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상무기가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계속 언론에서 국회로 불러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야죠. 너 위법이야. 너 고소할 거야. 너 탄핵 소추할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줘야죠. 그러고 뭡니까? 실제로 직무유기 고발장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현재의 헌법재판소 판세가 5대 3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